조합 개념 설명하지 않았나? 했나? 안 했니? 조합 안 했어. 자, 조합 NTR의 경우의 수의 정의부터 갑니다. 자, 조합 NTR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게 NCR의 정의다. 순열이랑 어떤 차이가 있니? 순열은 NPR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해서 그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얘는 나열까지 해주는 거지. 얘는 선택에서 끝난다. 이해되니?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고, 얘는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다. 차이점 알겠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니? 지금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인형 뽑기 8점 힘들지. 뽑기만 하는 거야. 인형 뽑기 8점 힘들지. 뽑기만 하는 게 좋아. DF 데피니션 좀 있어 보이려고. 데피니션. 내 말로 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DF 줄임말? 약간 NG스럽게. 이거 이해되니? 잘 봐봐. NPR의 경우의 수는, 자, NPR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하여 그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택하여 그 r개를 순서 있게 나열. 되니? 따라서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 NPR이다. 이해되니? 다시 NPR의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그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그럼 바로 NCR 곱하기 R개겠지. 왜? 얘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고, 이게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게 바로 NPR이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자, 양변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NCR의 경우의 수는 NPR 나누기 R 팩이지. 이해되니? 자, 6C3 6P3 나누기 3팩이지. 6P3은 뭐야? 6 밑으로 순서대로 3개 곱하기 3팩은 3이 1이지. 6C3 어떻게 계산한다? 654 나누기 3이. 이해되니? 자, 5C 5P 나누기 2팩이지. 5P는 5 밑으로 순서대로 2개, 2팩은 2 곱하기 1. 5C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지. 되니? 자, 9C3 9P4 나누기 4팩. 분자는 9 밑으로 4개, 분모는 4, 3. 9C4는 9, 8, 16 나누기 4, 3이에요. 계산 어떻게 해야지 알겠니? 6C3 어떻게 계산한다? 6 밑으로 3개 나누기 3팩. 5C 5 밑으로 2개 나누기 2팩. 9C4 9 밑으로 4개 나누기 4팩. 되니? 이해되니? 계산 어떻게 해? 가지는 의미는 뭐야? 얘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는 경우죠.
n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n 9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 됐니? 한 번만 더 갈게. 자, 그래서 여기서 NPR이 n팩 나누기 n-r팩이었지. 그치? 따라서 NCR을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다? n팩 나누기 n-r팩 나누기 r팩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 되니? 자, 이거 봐봐. OC랑 OC3을 비교해 볼게. 자, 얘는 뭐야?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이죠. 되니? 얘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이지.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니? 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5개 중에서 뽑히지 않는 3개를 뽑는 경우이지. 이거 이해되니? 얘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얘는 뽑히지 않는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서로 같겠지. 뽑히는 게 결정되면 뽑히지 않는 게 결정되니까. 뽑히는 것의 경우의 수는 뽑히지 않는 것의 경우의 수랑 같지. 그래서 OC랑 OC3은 경우의 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일반화 시켜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뽑히지 않는 n-r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같겠지. 그래서 NCR의 경우의 수랑 NCn-r의 경우의 수는 반드시 같다. 당연한 사실이다. 얘를 조합의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대칭성. 조합의 대칭성이다. 9C는 9C7이랑 같이 9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뽑히지 않는 7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렇지? 10C4는 10C6이랑 같이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뽑히지 않는 6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랑 같이. 그렇지? NCR과 NCn-r의 경우의 수는 같다. 대칭성. 알겠지? 4번은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 저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중요하거든.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거 할 때. 3번까지만 설명할게. 조합의 성질은.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 NCR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그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NPR이니까 NCR에 R 팩토리얼을 곱한 경우의 수가 NPR의 경우의 수죠. 따라서 그 NCR의 경우의 수를 R팩 나누기 NPR 나누기 R 팩토리얼로 구할 수 있다. 근데 NPR이 N팩 나누기 N-R팩이니까 NCR을 N팩 나누기 N-R팩 나누기 R팩이라고 정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뽑히지 않는 n-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서로 같다. 따라서 NCR과 NCn-r의 경우의 수는 항상 같다. 얘를 조합의 대칭성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아면 된다. 정리? 어렵지 않지? 뽑기 8을 생각해. 잘 안 외워주면 뽑기 날개를 뽑잖아 지금. 그지? 날개에서 날개를 뽑는 거고요. 뽑기 8이 날개를 향하고 있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NPR이랑 잘 비교를 해줘야 돼. 딱 우리는 이 두 가지밖에 안 배운다. 운동수와 문에서는 9개밖에 안 되니까 잘 구분지어서 정리해놔야 돼.
얘는 뽑기만, 얘는 뽑고 나열까지. P가 뭐야? P 좋지 않냐? 파키 나열까지 해줘야 된다. 난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 좀 공부할 때. 그래서 안 헷갈렸어. 자리 배치까지 해줘야 된다. 파킹까지 해줘야 된다. 원래는 커뮤테이션이거든. P가 이거 와닿지 않잖아. 파킹 얼마나 좋아. 수학 선생님이 파킹이라고 했다고 하면 안 된다 대신에 무식한 사람 좋거든. 커뮤테이션이라고 했어. 분명히 파킹이 아니라 커뮤테이션이다. 쟤는 콤비네이션이고 인형 뽑기 팔이 아니라. 근데 연상하기 쉽게 알려주고 그치? 설마 쟤를 인형 뽑기 팔로 진짜 생각해서 만들었겠어? 그럴 거면 이렇게 만들었겠지. 기억을 그렇게 이렇게 했겠지. 그치? C라고 안 했겠지. 자, 넘어간다. 자, 834 보시게. 자, 5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이죠.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서로 다른 2명을 뽑는 경우에도 5C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10 되지? 꼬리 문제 하나 만들겠다.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경우이죠. 자, 얘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대표랑 부대표 자리에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치. 그지? 얘는 뭐다? P이다. 얘는 20가지. 저희 줄 알겠니? 보면 되지? 넘어간다. 835 8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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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지? 8C3 뜯어내지지? 넘어간다. 836 7C4 되지? 넘어간다. 자, 837번 볼까? 자, n 플러스 2C 2가 15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 자, n 플러스 2C 계산 어떻게 하니? 분자에는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분모에는 2 곱하기 1 얘가 15라는 거지. 자, 양면에 2를 곱해 30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30이야. 6 곱하기 5는 거지. 그럼 n 플러스 2가 6이니까 자연수에는 4겠지. 그지? 되지? 쉽지? 쉽지? 당연 아니지, 그지? n 대충 가봐. 6C 계산 많이 하다 보면 6C2가 15인 건 당연히 보일 거야. n 플러스 2가 6이다. n이 4다. 알았지? 자, 적었니? 저기 멈췄어. 글씨 혹시 못 해봤니?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 곱하기 1이 15. 그럼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30.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30. 6 곱하기 5라는 소리지. 자, 이제 다.
자, 넘어간다. 빨리 새 책으로 공부하자. 자, 841. 자, 어느 가게에 자, 케이크 4종류, 음료 5종류가 있다. 서로 다른 4개의 케이크, 서로 다른 5개의 음료. 자, 케이크 2종류와 음료 3종류를 주문하는 경우에도 자, 서로 다른 4개의 케이크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케이크를 뽑고 서로 다른 5개의 음료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음료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것이 4C 곱하기 5C다. 3은 너무 크다. 5C, 3은 5C2라는 것이 내 지금성 되지? 자,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6 곱하기 10 60 그지? 이렇게 대칭성 이용해서 계산 조금 더 쉬운 쪽으로 가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5C3보다는 5C가 쉽잖아. 맞지? 얘는 3개 곱해야 되는데 얘는 2개 곱해야 된다. 그치? 5C3이 좋으면 5C3으로 가도 돼. 그치? 아, 이해되는 거 맞지? 표정이 읽을 수가 없네 이거. 다들 뭐 연기자를 하겠다는 거야. 규정이 이해돼? 잘 안 보여가지고. 신이 안 보여? 자, 서로 다른 4종류의 케이크 중에서 2종류의 케이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C 2가지. 서로 다른 음료 5개 중에서 음료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5C 3가지. 답이 4C 곱하기 5C나. 왜 좋은지 봐봐.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것은 케이크와 음료의 어떻게 보면 순서상의 경우의 수지. 이해되니? 케이크 2종류 그리고 음료수 몇 종류? 3종류. 이 케이크 2종류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C 2가지지. 그 각각이 모두 동등하겠지. 특정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4C 2를 곱해주고 그리고 음료수 3종류를 뽑는 경우의 수는 5C 3가지. 케이크 2개 그리고 음료수 3개. 자, 넘어가겠다. 자, 847번. 847번. 자,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1명을 뽑아서 여기까지 끊어볼까? 자, 남학생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6C 3가지, 여학생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4C 1가지.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6C 3 곱하기 4C 1가지지. 남학생 3명을 뽑고 여학생 1명을 뽑는 거잖아. 남학생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일단 6C 3가지지. 근데 모두 다 동등할 거니까 특정 남학생 3명, 예를 들면 A, B, C가 뽑혔다고 생각해 볼게. 이 경우에 대해서 곱하기 6C 3을 해주면 되지. 동등할 거니까. 나머지 여학생 1명은 결정 지어주는 경우의 수가 4C 1가지지. 그게 X라고 가정해주면 이게 4가지가 나오는 거지. 요 4명을 이제 순서 있게 나열할 거니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팩토리얼 가지지. 이해되니? 일단 집단 안에 남자 3명과 여자 1명을 뽑아야 되잖아, 그렇지? 남자 3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남자 6명이 이름을 A, B, C, D,
F라고 해볼게. 남자 6명 중에서 남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61가지지. 이렇게 61가지가 모두 다 동등하겠지. 이름만 다른 거니까. 그럼 A, B, C가 뽑혔다고 가정하고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곱하기 63을 해주면 되지. 동등하니까. 자, 그러면 여자 4명 중에서 여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럼 이게 남자 3명, 여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지. 근데 그 4명을 일렬로 세워야 되는데 그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알이지. 이해되니? 아니면 조금 너무 구별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상황이면 곱하면 돼. 엔드 상황이면 곱하면 된다. 오어 상황이면 더하면 돼. 지금 남자 3명을 뽑고 여자 1명도 뽑아야 되지. 엔드 상황이지. 곱하면 되지. 그치? 남자 3명을 뽑거나 여자 1명을 뽑는다. 그럼 더하는 거야. 이해되니? 쉽게 생각하면 엔드 상황이면 곱하고 오어 상황이면 더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구분하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 이거 왜 여기 갔지? 266. 외로움에 밑으로 떨어졌어. 자, 그러면 849호 보자. 자, 어른 5명과 아이 4명, 총 9명이 있어. 9명 중에서 일단 4명을 뽑는데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자,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어른이 1명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지. 자, 적어도와 동의어는 이상이다. 이상. 적어도와 동의어는 이상. 따라서 적어도 어른이 1명 포함된다는 말은 어른이 1명 이상 포함된다는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른이 1명 포함될 때, 어른이 2명 포함될 때, 어른이 3명 포함될 때, 어른이 4명 포함될 때,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동등하지 않으니까. 다시. 적어도랑 같은 말은 이상이다. 따라서 적어도 어른이 1명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는 어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랑 같겠지. 그럼 어른이 1명 포함될 때, 2명 포함될 때, 3명 포함될 때, 4명 포함될 때. 이걸 구해서 다 뭐 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수령 이해되니?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어른이 포함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른이 1명 포함될 때, 2명 포함될 때, 3명 포함될 때, 4명 포함될 때, 총 이 5가지로 분류가 되지. 전체 경우의 수는. 맞니? 어른의 수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냥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총 5가지인데, 이 4가지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에서 요 한 가지만 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 4가지를 구하기 다 뭐하니까? 귀찮으니까. 이해되니 안 되니? 되지? 전체 경우의 수는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9C의 4가지지. 그지? 자, 어른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아이 4명이 다 뽑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조합으로 표현하면 4C 4가지. 답이 9C 4 빼기 1. 이거 이해되니? 물론 이거 구해서 다 더해도 돼. 어른이 1명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어른이 한 명, 아이가 셋이겠지. 그치? 어른이 한 명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총 4명을 뽑을 거니까 어른 한 명에 아이 셋이겠지. 그래서 5C1 곱하기 4C3이고 어른이 2명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어른 2명에 아이 2명일 거니까 5C 곱하기 4C2 어른이 3명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어른 3명에 아이 1명일 거니까 5C3에 4C1 어른이 4명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5C4 이거 다 더해도 이거 다 더해도 답을 내도 상관없어. 근데 전체에서 문제에서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 한 가지를 빼는 게 더 빠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자 적어도랑 동의어는 이상이다. 적어도 어른이 1명 포함된다는 말은 어른이 1명 이상 포함된다는 말이지. 따라서 어른이 1명 포함될 때 2명, 3명, 4명이 포함될 때를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자 근데 전체 경우의 수를 어른이 뽑히는 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른이 뽑히지 않을 때 1명 뽑힐 때, 2명 뽑힐 때, 3명 뽑힐 때, 4명 뽑힐 때로 구분되지. 그치?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할 거다? 이 4가지를 다 구해서 더하는 건 귀찮으니까 전체에서 어른이 뽑히지 않는 경우를 빼서 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다. 이해되니?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9명 중에서 서로 다른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무시상하지. 자, 어른을 뽑지 않는 경우의 수는 아이만 다 뽑는 것이. 그럼 아이 4명 중에서 아이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4C4로 한 가지씩. 9C4 빼기 4C4가 답이다. 그치? 이렇게 풀어서 뭐 틀리지도 않는다. 주의했더니 넘어가겠다. 중요한 문제다. 849번. 855번도 중요하다. 855번. 자, 평행한 두 직선 LM 위에 서로 다른 7개의 점이 있다. 자,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 자,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2개의 점이 필요하지. 이해되니?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2개의 점이 필요하지. 이해되니? 따라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같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전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7C2개로 세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그치? 직선 L 위에 있는 서로 다른 4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4C2개로 세버린 거지. 실제로 몇 개인데? 1개인데. 또 직선 L 위에 있는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3C2개로 센 거지. 실제로 몇 개인데? 1개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따라서 잘못 센 것만큼을 빼주고 바로 잡아준다. 잘못 센 것만큼 빼주고 바로 잡아준다. 이해되니? 다시 봐봐. 내가 전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7C2개라고 세버리면 직선 L 위에 놓여있는 4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4C2개로 센 거지. 또 직선 M 위에 놓여있는 3개의 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3C2개로 센 거지. 실제로 몇 개인데? 1개인데. 잘못 센 만큼 빼주고 바로 잡아준다. 잘못 센 만큼 빼주고 바로 잡아준다. 원래 이해되지? 이해되지? 이해되는데. 근데 왜 한 개? 지금 1개다. 아 그게 한 개. 실제로 1개인데 4C2개로 센 거지. 왜냐면 전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7C2개로 카운트했습니다. 어떤 점을 선택하든 간에 직선 1개잖아. 그치? 서로 다른 2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C2가지가 나오지. 근데 그 4C2가지가 전부 다 직선 L을 가리키지. 그치?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지.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먼저 72개로 카운트한 거야. 72개로 세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동일 직선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직선 L 위에 놓인 서로 다른 4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42개, 그리고 직선 M 위에 놓여있는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32개로 세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지. 실제로 몇 개인데? 한 개인데. 그러니까 잘못 센 만큼 빼주고 올바른 개수를 더해준다. 괜히? 원리는 간단하다. 일단 대략적인 직선의 개수를 세주고 잘못 센 만큼 빼주고 올바른 개수를 더한다. 나머지는 다 적용해보면 되고. 대각선 기수는 어떻게 구할까? 860번. 점이 몇 개 있는 거야? 팔각형이니까 8개. 일단 그 8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82개지. 근데 대각선이니까 변은 빼야지. 변이 몇 개야? 8개지. 82 빼기 8이네. 그치? 자, 응용해 보시게. 비슷한 문제거든. 이거 하나 풀어볼까? 자, 869번 볼래? 자, 4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게. 자, 평행사변형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자, 지금 가로줄에 서로 다른 6개의 평행선이 있고 세로줄에 서로 다른 4개의 평행선이 있지. 평행사변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가로줄에 있는 서로 다른 6개의 평행선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평행선을 뽑고 세로줄에 있는 서로 다른 4개의 평행선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평행선을 뽑아야지. 그래야만 평행사변형이 한 개로 결정되지. 이해되니? 가로줄에 놓인 평행선 2개, 세로줄에 놓인 평행선 2개를 선택할 때 비로소 평행사변형 한 개가 결정되지.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는 가로줄에 놓인 서로 다른 6개의 평행선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평행선을 선택하고 세로줄에 놓인 서로 다른 4개의 평행선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평행선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지. 이해되니? 됐네. 되지? 평행사변형이 한 개 결정되기 위해서는 가로줄에 있는 평행선 몇 개? 2개. 세로줄에 있는 평행선 몇 개? 2개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만 평행사변형이 한 개로 결정된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는 가로줄에서 평행선 2개, 세로줄에서 평행선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야. 이해되니? 가로줄에서 2개, 세로줄에서 2개 뽑을 때 평행사변이 한 개로 결정되니까. 그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좀 중요한 문제네. 87번. 빠른가? 괜찮지? 어렵진 않잖아, 그치? 자, 871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총 6명이 되겠지. 양 끝에 남학생이 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 자, 남학생 4명의 이름을 X, A, B, C로 놓을까? 자, 여학생 2명의 이름을 X, Y로 놓을게.
6명을 일렬로 세울 거니까 총 6개의 자리가 필요하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양 끝에 누가 와야 되는데? 양 끝에 남학생이 와야 된다고 했지. 이 두 자리에 누가 와야 된다? 남학생이 와야 된다. 자, 그러면 남학생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서로 다른 2명을 뽑아서 양 끝 서로 다른 두 자리에 순서대로 나열해 줘야 돼. 그 경우의 수가 4P2가지지. 이해되니? 근데 모두 다 동등할 거니까 양 끝에 A랑 B 요 순서대로 남학생이 2명 왔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4P2를 곱해주면 되지. 왜 법칙에 따라서. 이해되니? 왜 이해되니? 자, 그러면 총 몇 명이 남아? 4명이 남지. 그 4명을 서로 다른 4자리에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니까 4팩토리얼 가지. 4P 곱하기 4팩이 납니다. 어. 4팩? 그치. 남은 4명을 4자리에 자리했지. 먼저 남학생 4명 중에서 남학생 2명을 뽑아 양끝 두 자리의 순서대로 나열, 그리고 남은 4명을 4자리에 자리했지. 구배법칙 헷갈리면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 n드면 곱하기 5면 더하기. 알았지? 그 수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다 이것도. 왜냐면 양 끝자리에 순서대로 배치해줘야 돼. 순서 이렇게. 그치? 뽑기만 하면 안 되고 양 끝자리에 배치까지 해줘야 되지. 배열까지 해줘야 되니까 순열 써야 된다. 이 문제가 일부러 많이 넣었거든. 중요해서 875번만 풀고 쉴게. 875번만 풀고 딱 쉬겠다. 875번 중요하다. 자, 지수랑 미영이를 포함한 6명이 있대. 자, 그럼 지수랑 미영이를 제외하면 몇 명 있다는 거야? 4명 있다는 거지. 그 4명의 이름을 A, B, C, D라고 구체화시켜 놓은 거야. 그럼 총 지수, 미영, A, B, C, D에서 6명이 있는 거지. 자, 총 6개의 자리에 일렬로 앉을 때, 자,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아야 되지. 결과적으로 요 4명이 뭐 하게 된다? 이웃하게 되겠지.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 4명이 이웃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치? 이해되니? 그치? 자, 일단 지수랑 미영이를 지수, 미영 순서로 앉힐 수도 있지만 미영, 지수 순서로 앉힐 수도 있지. 그치? 근데 그 둘이 서로 동등하지. 따라서 지수, 미영의 순서를 앉을 때의 경우의 불구해서 2를 곱해준다. 그리고 자, 그리고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올 2명을 뽑아서 이 두 자리에 자리 배치시켜야지. 그게 몇 가지야? 4P2가지지.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서로 다른 2명을 뽑아 두 자리의 순서대로 자리 배치. 4P2가지. 이해되니? 지수랑 미영이를 제외한 A, B, C, D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두 자리에 나열 4P2가지. 이해되니? 그럼 요 4명이 이제 이웃할 거니까 몇 명 취급해? 1명 취급해야지. 4명이 이제 이웃해서 다닐 거니까. 자, 그럼 총 몇 명이 있는 거야? 총 몇 명 있는 거야? 6명 중에서 4명을 1명 취급했으니까 3명이 있는 거지. 그 3명을 자리 배치시켜야 되니까 3팩토리야.
봐봐. 사실 여기도 고배 법칙이 들어가거든. 근데 너네들 헷갈릴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했는데 이래서 고배 법칙을 되게 연습을 많이 해. 자, 지금 A, B, C, D 4명이 있잖아. 그치?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이 두 자리의 순서대로 자리 배치하는 경우는 4P 2가지가 나오는데 그 4P 2가지가 모두 동등하지. 따라서 A랑 B가 지수 B형이 사이에 이 순서대로 앉았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기 4P2를 해주면 되지. 고배 법칙에 따라서. 이해되니? 그럼 이제 이 4명이 이웃해서 다닐 거니까 1명 취급해주면 되고 그럼 A, B를 제외하면 남는 사람이 C랑 D지. 총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니까 3팩토리알이지. 이해되니? 원래 다 고배 법칙이 들어간다. 경우의 수 구할 때 곱하기 하는 순간 다 고배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걸 원래 느끼면서 좀 풀어야 돼. 곱하는 순간 다 고배 법칙이야. 이해되니? 자, 쉬었다 갔다.